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로 무상하다라는 말. 성미부부님, 우리 무상이라는 말 의미를 아시죠? 여러 방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관여하는 그 조건들의 다양성, 그 다양한 조건들을 내 능력으로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조건들을 제공해서 결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에 불만족이 생긴다. 요거 고라고 말하는 거죠. 경은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한 것, 그래서 변하는 것, 이것은 아뜸한, 그러니까 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설명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요번주하고 날짜로는 7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7일의 변화에서 어떤 조건들이 달라졌는지, 아침 저녁이 아직은 쌀쌀하기보다는 그저 선선하고 시원하고, 옛날 쓰던 말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좋은 시절 왔습니다. 참 다행이죠. 정말 여름은 힘들어요. 지난 2주 정도를 유튜브 방송에 기계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나가지 못하게 된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유튜브 방송이 나가도록 준비를 했는데, 약간 90분 수업 동안 잘 유지돼 주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라고 해서 152개로 구성된 맞지마 니까야를 1번부터 152번까지 순서대로 꿰뚫어가는 법회다 라고 해서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5번경까지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관통을 해 왔는데, 요즘 어떤 좀 우리 법회 형편상 지지난주와 그 전주 두 번의 수업을 삶의 메커니즘을 특강으로 강의하는 이런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능하면 오늘 수업으로 이 맞지마 니까야를 잠시 쉬고 삶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특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메커니즘이란 말을 쓰는데, 메커니즘이란 말이 그냥 어떤 과정이 어떠한 현상들에 전개되는 과정? 요런 거겠죠. 제가 화공과를 나와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그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란 말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니까야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형된 틀을 가지고 있구나, 요거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삶이 진행되는, 삶이 전개되는 그 틀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되죠. 자, 대부분이 우리가 불교 또는 삶을 말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조금 더 설명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이 불교다. 그 위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요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뭐예요? 연기, 12연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행복을 실현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중도라고 불리는 팔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삶의 과정의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는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 산다는 것이 그냥 살 때마다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달라. 이래 말하면 불교가 어떤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게 부처님은 이런 사는 이야기를 아주 정형된 틀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보아낸 거죠. 그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삶의 메커니즘. 그래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을 보든지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을 하자면 이러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경을 볼 때 부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경을 말씀하셨는지 그 부처님의 의도를 보완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구명하고 이게 근본경전연구회의 첫 번째 성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메커니즘이 구명되니까 각각의 문제의 자리가 드러나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할까? 라고 팔정도를 적용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내면 그게 수행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라는 이 두 가지 도구 위에서 경을 볼 때 부처님이 설한 바 의도가 드러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자인 우리들이 재현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의 재현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가느냐만큼 우리의 삶이 향상한다. 그 향상의 끝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재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보자면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개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로 이게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이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미부부님 마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네? 네. 이상하네. 왜 모를까? 안 모를 것 같은데. 대부분이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꺼내놓는 거가 있죠.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 이러고 중국말로도 그냥 마음 진짜 하나 딱 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사실 이게 꼭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교 밖에서도 이미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과 유사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경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마음이라는 게 뭐 따지면 별건가 뭐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 그죠? 몸만 가지고 내가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있으려면 몸과 함께하는 어떤 거가 함께 해야 되거든. 그 어떤 거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은 그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어떤 거, 그거를 이제 이거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거를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먼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죠. 배부부님, 식 뭐죠? 왜 식이라고 하느냐? 위자나띠라는 말이 나오죠.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경에서 정의를 해준다고. 이때 자나띠가 알다야. 위라는 말, 위는 뭐 이건 대표적으로는 잘이라는 의미가 있어. 위빠사나 이러면은 빠사나 보다라는 의미의 위가 붙어가지고 잘 보는 이런 의미를 갖거든. 그렇게 이제 잘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분리, 분별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윗바다나를 또 다르게 해석할 때는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 위, 분리해서 본다, 분별해서 본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일단 테라와다적으로는 윗바사나 할 때는 잘 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여기 왜 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나띠, 아는 건데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인데 어떻게 아느냐? 분리, 분별. 지금 여기 법부님 두 사람이 계시네. 이럴 때 싸잡아가지고 그냥 법부님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오른쪽에는 성미법부님이 아니라 배법부님이요 라고 성미법부님하고 분별되어서 알죠. 왼쪽에는 배법부님이 아니고 성미법부님이요 라고 분별해서 구분해서 알죠. 요런 거를 말하는 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이런 말이거든. 이렇게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인식이라고 나타나요. 식이라는 이 마음은 왜 식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요게 식의 정의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거는 인식하는 거. 인식한다는 게 뭐야? 아는 거지 뭐. 아는 건데 그 중에 몸과 짝을 이루는 마음이니까 식은 말하자면 아는 마음이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심은 경에서 이렇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이요 윈냐나 이런 정의는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 경들이 설명해 주는 거 보면 이제 왜 심아법을 짓느냐라고 하면 탐진치가 원인 조건이 되고 비열이자기가 원인 조건이 되고 잘못 지향된 심이 원인 조건이 되어서 심아법을 짓는다 라고 해서 심아법 어쨌든 이제 업을 짓는 거죠. 행위하는 거죠. 이 행위를 할 때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좀 부속적인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비열이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작용성으로 나타나지만 행위하는 것의 원인 조건의 중심에는 잘못 지향된 심이 있다고. 그래서 행위, 업을 짓는다라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라면 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10선업의 원인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무탐부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이래가지고 기타 이제 여러 경들에서 알려주는 게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식은 아는 일을 담당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의라는 마음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성유부님, 우리가 식도 있고 심도 있잖아요. 각각이 아는 일을 하고 행위하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 식 혼자, 마음 혼자 하는 일을 하나요? 심 혼자, 그러니까 심 혼자 행위하나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뭐니 해도 마음이 몸과 더불어. 요 개념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도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몸과 함께 인식한다고. 요거 뭐지? 우리가 지난번 그 얘기했지만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초법을 인식하잖아. 그럴 때 이 안과 색,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안식과 안근. 그래서 안식이라는 보는 일과 관련한 마음의 무더기, 그리고 몸에 속한 눈이라는 것.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요 안구만을 가지고 눈이라고,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마도 이게 그 뇌에 연결되는 신경까지, 하여간 몸에서 보는 일과 관련해서 기능하는 이 전체 범주를 안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안식과 안근이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보는 자, 안내입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일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몸과 함께 본다고. 행위는 어때요? 행위한다라고 할 때 심 혼자 행위하나? 몸과,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럴 때도 몸의 행위가 있고 말의 행위가 있고, 그럼 의업이라고 하는 건 심 혼자 하는 건가?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이것도 마음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요. 뇌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 그죠? 뇌 없이는 생각 사육이 안 되겠죠. 근데 뇌라고 하는 것도 몸이잖아.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신업, 구업, 의업, 이 의업도 이미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식도 몸과 함께 알고 심도 몸과 함께 행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식은 이런 거고 심은 이런 거잖아. 그런데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요때 몸과 함께 알거나 행위하는 요런 마음의 상태, 요걸 지시하는 것이 의다. 몸과 함께하는 마음을 말할 때는 심과 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업, 구업, 의업 이럴 때의 의업이니까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부분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또 작의라는 말을 하잖아. 의의 작용으로 인식하잖아. 그때 그 의라는 것이 인식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몸과 함께한 식이 의가 되어서 작용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사실 의를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라는 거는 경이 직접 말해주진 않아요. 다만 경의 모든 경우에 용례가
용례적으로 이런 몸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거기에서는 마음을 다 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의는 몸과 함께 알고 행위하는 그 작용성의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요 심의식에 대한 구분,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기본적으로 마음은 몸과 짝이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동질성을 가지죠. 그죠? 몸과 함께 짝이 되는 이걸 빼고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 세 가지 마음 모두 이런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동질성을 갖는다고. 그 위에서 이제 제각각의 작용의 차이를 보여주죠. 차별성. 불교적으로 마음을 이해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심의식은 동질성의 측면에서는 세 가지 모두 마음이고, 차별성의 측면에서는 그 세 가지가 각각이 역할하는 바가 다르다. 네, 이런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아는 것이 마음과 관련한 마음 이해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요 인식 요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요. 글쎄 우리 두분보부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나도 역시 앞에 공부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의 책을 교재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불교의 공부 과정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때 보면 이런 표현, 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오오남은 색수상행식 이래 되잖아요. 이럴 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자나띠 이렇게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 많이 말하죠. 배고프님을 보고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 이게 식이다. 그것이 수를 거쳐가지고 상에 가야 비로소 배고프님이다라고 인식한다. 요렇게 오온의 색수상 행식을 설명하고 있거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보고 익혔지. 근데 니까야를 직접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닌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후대의 어떤 전통적인 해석 밖에서 경을 직접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요, 식이라는 게 보고 배고픈인 줄 아는 거예요. 성비고부님 아니고 배고프님이요 라고 분별해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래 알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상이라고 하는 게 뒤따라가지고 상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 그 상은 뭐야? 이래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빼놓고 갈 수 없지. 말하자면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과정으로 삶이 전개되느냐 하는 그 삶의 골격을 말해준다면, 이제 여기서 사실 뭐 우리가 삶의 골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이러한 골격을 가지고 전개되는 삶이 어떤 질적 삶으로 사라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위한 거잖아. 괴로움이 더 비중 큰 삶은 질적으로 낮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 행복이 더 비중 큰 삶은 질적으로 높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질이, 그러니까 삶에는 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배제하고는 불교를 말할 이유가 없다고. 이럴 때 그 질적 측면, 이 질을 담당하는 것이 상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식은 아라침이고 상에서 인식하는 거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순간 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지. 자, 이럴 때 지지난번에 이제 배보부님이 이 주제를 주신 게 뭐야? 바로 상을 식은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겠는데, 상은 산자나띠, 아는데 뭐 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는 셀프, 스스로, 아니면 위드, 함께,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대표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셀프보다는 위드 이래가지고 함께 한다. 상은 산지하나띠 하기 때문에 상이다, 산야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함께 알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그럴 때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배보부님 질문을 하신 거였어. 이럴 때 이제 요 함께 한다, 요거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을 차지하죠. 이런 의미지 뭐. 우리가 이제 삶의 이야기, 메커니즘을 그리다 보면 삶을 구성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삶은 인식하는 영역이 있고 행위하는 영역이 있다. 성매법부는 그러겠죠. 우리가 알고 행위하는 이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인식과 행위라는 측면이 삶이다 라는 출발에서 이제 이렇게 경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인식이라는 것도 1차적인 인식, 2차적인 인식 두 단계로 말하고, 행위라는 것도 1차적인 행위, 2차적인 행위 두 단계로 말하고 있다. 그럴 때에 1차적인 행위와 1차, 2차를 이건 다 싸잡아서 인식이라고 말할 때, 이 인식은 성미법부님 어때요? 저기 지금 저를 보시죠? 해피스님이라고 그 분별해서 알죠? 근데 법부님이 지금 보는 해피스님은 어떤 해피스님인가? 저 말만 잘하지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저를 보나요? 아니면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참 고맙다, 다행이다, 이렇게 볼까? 이게 보면 법부님 앞에 서 있는 해피스님은 하나잖아. 그러면 분명히 해피스님이라고 안다고? 그런데 법부님이 해피스님을 보는 어떤 관점이 있어서 그 관점에 따라서 저 말만 번지르하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해피스님, 요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네 우리 스님, 요렇게 인식될 수도 있잖아. 요 두 가지는 다르죠. 해피스님이지만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치?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의해서 삶을 설명하는 거는 본인과 해피스님이라고 알겠어 라는 이 삶의 큰 흐름, 전개의 측면을 구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해피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질적인 판단을 하는 요 질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데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제 안입이 설신의 하면은 인식 주관이잖아요. 이 인식 주관이 그 안에 몸과 함께 하는 거지만 식이 이렇게 해서 보고 안다고. 이럴 때에 단지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단지 아는 것이 식의 역할이라면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 거야. 이 다른 측면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동주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말 타당하죠. 삶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라는 게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적 법을 인식하는데,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색에 대해서 분별해 아는 거야.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어떤 질적 측면으로 분별해서 아느냐? 요 측면을 그 측면으로 참여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작용,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인식에서는 색성향 미적법은 인식의 객관이라고. 그런데 안입이 설신은 인식의 주관이죠. 그럴 때 이 주관의 역할은 삶의 전개를, 흐름을 주관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답이 뭐죠? 백어부님, 여기 오는 건 이제 요거잖아. 욕탐. 참다라가라고 하는 거. 참다. 관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있는 상태로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 관심, 욕탐, 관심이 얼마만큼의 탐진치를 대표해서 얼마만큼의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좋은 사람을 나쁘게 보든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든가, 이게 달라지겠죠. 요게 이제 인식의 기본틀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주관 1, 주관 2, 두 개의 주관이 참여한다 라는 거.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동주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공동주관 1, 공동주관 2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자체는 그냥 인식의 주관이야.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해. 요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하죠.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 이 산이라는 게 산자 이랬잖아. 함께 안다. 요 함께 안다라는 요 개념, 이렇게 보면 욕탐이라는 게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여라고 주관이 아는데, 단지 해피스님이 아니고 해피스님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공부하는 해피스님, 요렇게 알아주는 거. 해피스님 앞에 공부하는 이라고 질적으로 수식되는 그 부분은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하잖아. 그러면 이 말을 이래 말할 수 있지.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색을 안과 함께 아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과 욕탐 둘이 함께 해가지고 그냥 해피스님이 아니고 그래도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해피스님, 이렇게 질적 관적으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관, 공동주관, 인식을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아는 거지. 이게 사실은 삼자하나띠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요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안과 색과 안식, 또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 촉이라는 게 있죠. 성민 법부님 이제 해피스님을 봤잖아.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라고 알죠? 요거 언제적 해피스님을 아는 거지?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보고는 아는데 시간이 걸려? 이래서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해피스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해피스님을 아는 거예요? 이야기에 대해서 알겠죠? 지금 보고 있는 해피스님을 안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성미법부님이라는 인식주관이 해피스님이라는 인식객관을 보고 해피스님이요 라고 안 거예요. 거기에 공동주관의 참여에 의해서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지는 않아, 그런 해피스님 이렇게 인식했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해피스님을 아는 요게 한순간이라도 이전 순간 내가 인식하는데 아주 짧지만 시간이 걸려. 요런 관점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안과 색과 안식 이래가지고 여기서 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불교 신자가 촉이라는 말이야 다 들어보는 말이지. 근데 이 촉을 뭐라고 설명해? 삼사화합이라고 말한다고. 삼사화합, 세 가지 것이 화합했다, 함께했다, 만났다. 요거거든. 요거 니카야에서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순간이라도 과거일까? 요러면 과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과 색과 안식, 즉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아는 요런 상태라고 알려주는 게 삼사화합 촉이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얘기는 넘어가자. 여기서 또 식박은 이야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삼사화합 촉하면 연기, 12연기에서 뭐라 그래?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는 대표적으로 라,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안일이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주관은 색성현 미촉 법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대상을 인식하잖아. 그런데 그 인식에 의해서 내가 설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성미법부님이 해피스님을 보고는 저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큰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어. 요렇게 알게 되면 그러한 삼사화합 해가지고 뭔가 실망 어찌 해가지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겠죠. 괴로움을 경험하겠지. 불만족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아이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선배님이. 이래 되면 그렇게 인식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생겨나지. 아이고 우리 선배님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싫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알고
느낌을 경험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삶의 그 인식의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이제 생겨난 식이라는 거, 이 식이 부처님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렇게 안식이라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안과 색을 연하여 알미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죠. 분명히 여기서는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는 요것이 그냥 어떤 그 정적인 상태로의 알미 생겨난다 이러지 않고 그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하여간 정적인 것으로의 알미 생겨나지 않고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이런 아주 동적인 마음이 생겨난다. 알물, 그러니까 색에 대한 알물 마음,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다. 요 개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알미 생긴다 하면 거기서 정적으로 끝나겠지만 생겨나는 게 마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식이 무슨 마음이라고? 아는 마음이잖아.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생겨난 이 식이 아는 일을 하겠지. 그럴 때 어떤 아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인식을 하는 거야. 이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느낌, 경험을 인식한다고. 요게 이제 그 백오부님 지난번 질문하신 요점이었죠. 그 삼켜버린경 아니죠.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라고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어떻게 나와요? 설과 미의 관계로 달다 쓰다 이런 내가 지금 내 혀를 통해 그러니까 혀라는 인식 주관을 통해서 맛이라고 하는 인식 객관을 인식하는데 그 맛이 쓴맛이요, 단맛이요, 신맛이요, 짠맛이요 요렇게 분별하는 설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가 하면 마지막일 거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무엇을 위자나띠?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요거죠.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 느낌을 경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이 뭐냐 하면 아니 식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어떤 경우에서는 설과 위의 관계로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거 경들이 서로 교리적 충돌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메커니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교리적 충돌이 아니죠. 식은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인식의 자리가 삶의 과정에서는 2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인식에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것. 거기서 생겨난 식이 두 번째 인식으로 삼사학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이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그야말로 해석의 차이야. 그래가지고 인식이 삶에는 2번 있다. 이러니까 이름을 붙여줬죠.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붙여준 거지. 그런데
그 교리문답의 환경에서 요 얘기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불고 불락을 이 느낌을 인식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어가지고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식과 수와 상은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차 인식에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는 일을 하는데 2차 인식에 오면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구나.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욕탐이 질적인 그러니까 인식작용에서 질적 측면을 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식이 전체적인 삶의 전개를 말하는 가운데 수를 인식할 때 상이 참여한다 라고 하면 이 상 또한 질적 측면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의해주는 말이 뭐야? 상이 뭐라고? 왜 상이라고? 산자하는데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 함께하라. 함께한다고 해서 상이요 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죠. 요런 의미. 1차 인식에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 욕탐이 함께 아는 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삶의 전개에 의해서 2차 인식에서는 식이 전개 과정으로 인식 주관이 되면 수가 대상이 되고 이때 상이 함께 아는 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질적인 완성을 질적 측면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잘못 맞추고 있는데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마지막 장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상,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아는데 수를 인식하는데 이 수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가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불고불락의 느낌일까 라고 분별하는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상이 참여해가지고 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요. 1차 인식에서는 성미 부부님 해피스님 보고 저 거짓말쟁이 해피스님 요렇게 질적인 인식을 할 거냐? 그래도 그 사이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나봐. 이렇게 질적으로 할 거냐 차이가 있잖아. 근데 2차 인식에 오면 수 해가지고 즐거운가 괴로운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가라는 느낌, 이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을 하는데 여기에 상이 함께하는 자로 참여해가지고 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적이라는 측면이 1차 인식에서는 단지 해피스님이 아니라 해피스님을 이러하다라고 수식하는 걸로 공동주관 함께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을 인식하는 분별해 아는 데서 상이 질적으로 참여한다? 배고프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즐겁다라는 느낌을 즐겁다라고 아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라고 분별해 아는 게 이제 2차 인식 작용이잖아. 식이 그걸 알잖아. 그런데 거기에 상이 나도 같이 라고 산자하는지 함께 아는 자로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야. 여기서 질적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 얘기지? 해피스님이
그래도 몇십 년 잘못 살아온 이런 햇빛스님이라는 질적 인식이냐?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라고 질적으로 인식되느냐? 요런 거라면 이제 그런 그 색성형 미초법이라는 이 세상 이야기 말고 이제 그것에서 생겨난 느낌이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즐거운 느낌을 어떤 질적 차이로 다르게 분별할까? 요거 알 것 같은데 외국분이 여기에서 이제 경은 뭘 말해주냐 하면 시기,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명이 생긴다. 그리고 탐과 진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야? 요거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배보부님하고 한 거지. 즐거운 느낌이 지금 경험되고 있어. 시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경험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구나 라고 인식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상이 딱 참여하면서 어떤 질적 요소로 참여하냐 하면 원래는 외부분이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잖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어쨌든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 있는 것이 열반 아닌다면은 다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상은 어떤 질적 측면으로 참여를 하냐 하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한 거예요. 상락아정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상락아정이라는 이게 뭐냐 하면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존재의 특성. 근데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아트만, 이 아라고 쓰는 거잖아.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래서 상, 락, 아, 정 이런 성질을 갖는단 말이지. 원래 무상한 거고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데 그거는 참되지 않은 것들의 얘기고 원래 존재하는 거는 참된 거여서 항상하고 불만족이 없고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존재들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런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나요? 성명 부부님, 상락아정이라는 거 몰라? 알지 못하는. 이게 왜 그 대승열반경에서 보면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대승열반경이야. 부처님 전하서 직접 설한 경하고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대승열반경이 상락아정 이것이 열반의 덕성이다. 열반사덕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전도된 알미야. 부처님에 의하면 열반까지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상락아정의 성질을 갖는 건 없어. 이거는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아내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의 눈으로 잘못 보는 힌두교의 주장이야. 그래서 부처는 가르치면 이런 존재는 없다고. 그런데 중생이라는 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 상태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함께 아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향의 구성이 상나아라고 하는 이 전도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이런 경지는 깨달은 경지인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왜 중생이냐라고 하면 바로 존재하는 것들의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전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중생이라 불리고 그것 때문에 윤회하잖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불리면 기본적으로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게 특성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고, 그러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존재들도 그냥 똑같은 존재가 아니잖아. 존재들도 이제 삶의 레벨의 차이가 있지. 질적 차이가 있지. 어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차이가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정이라는 말로 나타내가지고 원래는 무상고 무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거고 그거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요. 그런데 상나라라고 하는 이 전도된 경향이 있으면 어때? 상이라고 하는 항상 하는 거고 락이요.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왜곡이 생겨나죠? 근데 그 왜곡이 얼마만큼 강하냐 하면 욕계 중생의 수준만큼 강하면 욕계 중생이 되고 색계 수준이면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요래 되잖아. 그런 점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비되어 가지고 요게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타나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요 상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표로 나타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상이라는 게 있는 거요. 이 상은 조자리야. 그럴 때 이 상이 중생들한테는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요새는 이제 병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전도됐다라고 제가 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병들어 있는 중생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치유된 상태가 있겠죠. 그럴 때에 병들어 있는 상태가 일단 중생을 만드는 그 병든 상태가 상락악의 상이야. 그런가 하면 그것이 정상으로 와가지고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병들어 있느냐, 얼마만큼 전도됐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자기의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요거죠. 그런가 하면 치유된 거, 전도되지 않은 거, 그게 뭐야? 무상고, 무아, 부정의 상 이렇게 나오죠. 삼법인 이렇게 존재의 실상, 사실에 부합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면 그러한 삶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 것들의 실상에 괴리된 삶을, 그러니까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면 중생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을 구분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저항의 상이라는 것도 있죠.
저항의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요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 요것은 상락아 위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정상 이렇게 나오고요. 괴로운 느낌이 느껴질 때 요것도 있을 거 아니야. 요럴 때 상이 참여할 때 이 상은 상락아의 상 위에서 저항의 상이라는 상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 저항의 상이라는 거는 무색계에 가면 없어. 무색계의 시작이 공무변처잖아. 공무변처를 말할 때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저항의 상이 줄어들었다,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진치의 진이 생겨나서 의업에 와서 진애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은 무색계에는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이런 이야기 또는 락고 불고불락 이럴 때가 락과 고 이렇게 말할 때 고의 관점보다 락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이유가 고와 관련한 저항의 상, 저항의 측면, 성내는 측면은 욕계와 색계라는 제한된 영역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진과 그러니까 저항의 상, 진의 요거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저항의 상, 진애로 깨달음을 말하지 않고 요 배고부님 요즘 아침 우리 독성 그 자리에서 제가 사무량심 말하면서 요 얘기 계속했죠. 저항의 상, 거슬림, 짜증, 진애 이렇게 올라가는 하여간 고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말할 때는 진의 관점이 아니라 탐의 관점으로. 탐이라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이 다 있잖아.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서 그러니까 탐이 완전히 없어지면 중생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깨달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상이라는 것을, 물론 상은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상들이 나타나죠. 특히 수행을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경향들을 해소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들이 나타나지만 일단 이렇게 삶을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린 요런 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상이 요런 상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무명, 즐거운 느낌을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건데 상난아라고 잘못 아는 거 무명이죠. 거기에 욕상, 색상, 무색상 어떤 게 작용해가지고 항상 하니까 좋은 것은 락 이렇게 2차적으로 잘못 아는 게 탐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니까 싫은 거라고 잘못 알면 무명이고, 그렇게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또는 거부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이렇게 하는 게 진이죠. 그래서 탐진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자리. 1차 인식에서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는 일을 했고, 2차 인식에서 바로 그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질적 측면으로의 인식을 만드는 그 역할이 상이다. 그래서 식이 인식하는 거기에 상도 공동주관으로 함께 안다 라고 해서 상자나티 라고 상이 정의되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심의식 이야기를 했고, 그 식에 대한 이해에서 그 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식이 아는데 상이 함께한다. 공동주관. 요걸로 1차 인식과 2차 인식 요 관계를 이제 대략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일단 요만큼 얘기하고 지웁시다. 요 이야기 저기 혹시 메모하시는지 모르겠다. 여기 우리 지금 드림 교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좀 함께 설명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인가 가면 삶의 메커니즘 12연기에서 이렇게 완성된 그림까지 다 제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우리 법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져요.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는 거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경을 공부하는 일이 쉽고 정확해진다 라는 거고요. 자, 일단 식과 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 공동주관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면 이제 우리 다시 또 처음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요렇게 이건 인식하는 단계에서 무언가를 인식했다 알면 그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경이 이해가 되면 삶이 가지는 참 큰 특징? 삶을 설명하기 위한 커다란 틀은 기본적으로 순환이란 개념을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냥 살아가는 한번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지만 아비담마 이래 보면 상속이란 개념이 나오잖아. 상속이라고 들어봤죠. 삶이 진행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순간과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들을 연결할 거냐? 이럴 때에 이제 상속이란 개념이 나오죠. 나도 이제 아비담마 공부를 손놓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잘 모르지만, 기억이 많이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삶이 연결된다고. 그런 삶이 한순간 인식하고 행위하면 그걸로 끝!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여간 한평생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과정이 연결돼 가잖아. 그거 아비담마에서 바로 그 연결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 같은데, 문제는 상속이란 말이 경에는 없어. 그러면 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 이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내다가 죽으면 또 다음 생으로 가서 또 다시 연속되어 가느냐. 성미법부님 요거 필요한 주제죠. 생각해보면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게 그거죠. 경은 이런 어떤 상속이라는, 하여간 하나의 단락을 연결하는 상속, 요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거야. 그냥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 최소한 이 몸으로 태어나서 다음 몸을 만날 때까지 이 몸으로의 한평생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가느냐 라는 이 부분에서
순환이라는 구조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인식하고 행위하면 내가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행위했다? 그걸로 끝? 요게 아니죠. 내가 행위하면 그 행위가 한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가는데 그게 행위가 어떻게 인식에 되돌아와 가지고 인식으로 연결돼서 다시 행위로 반복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게 순환이라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경은 요거 오늘 드린 교재의 제일 앞장 자, 제일 앞장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행위를 인식에 싣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인식 먼저 하고 인식된 대상에 행위하잖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인식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잖아요.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잖아. 근데 문제는 그 탐진치 요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행위 영역에 있는 거거든. 행위 영역에 있는 그 탐진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참다 관심이라고 하는 게 싣고 와가지고 인식에 내려놔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인식이 진행될 때는 행위가 그대로 함께 와서 공동주관으로 인식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식이 먼저야? 행위가 먼저야? 배부분이 인식하고 행위하고 누가 먼저야? 사실 이거 말하자면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같은 거야. 삶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가 아니야. 행위라는 것도 행위도 그냥 근거 없이 행위하나? 아니라고. 인식이라는 것이 행위로 연결되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한 대상, 내가 보아 아는 그 대상한테 행위하잖아. 인식 없이 행위할 수 있나? 아니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식은 행위 없이 인식하나? 아니요. 이런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 여기에는 선후가 없어.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순환 구조를 말하는데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드러나요. 자,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요거를 참다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을 해. 성미고부님,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뭐 커피잔도 하나 있고 그러네. 그 커피잔 같은 거 눈에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근데 있기는 있지. 있는데 왜 눈에 안 들어올까? 지금 어부님 관심이 공부에 쏠려 있잖아. 공부에 내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옆에 커피잔 같은데 눈이 지금 안 가는 거야. 그럼 해피 스님도 앞에 있고 옆에는 커피잔도 있어. 그런데 해피 스님은 눈에 들어오는데 커피잔은 눈에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그 차이를 말할까? 그럴 때 경이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야. 나의 관심이 해피 스님한테 가 있어. 커피잔에 안 가 있어. 만약에 커피 향이 좋아서 커피 마시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어부님의 관심이 커피로 가버리면 잠시 해피 스님 내려놓고 커피잔을 인식하겠지 뭐. 요런 거를 관심이라고 하거든. 요게 이제 하여간 교리적으로 찬다라는 건데, 이 찬다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찬다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같이 약간 고민해가지고 관심이라는 번역어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근데 아주 적절한 번역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찬다, 관심이라는 거, 이거를 한자로는 요렇게 욕자로 써요. 요게 마음심자가 붙은 욕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어. 마음심자가 붙으면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말하는 그 욕심내다라는 의미의 욕이 되고, 마음심자 없이 요게 하고자 할 욕이거든.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욕심이라는 말하고 관심이라는, 참다라는 말과 까마라는 말을 한 사람이 번역을 했으면 구분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잖아. 한문경전에서는 이 욕자하고 마음심자 붙은 욕자가 사실은 혼용이 되고 있어. 우리는 요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써버리면 이 말이 참다, 관심을 말하는 건지 까마, 욕심을 말하는 건지 이게 구분 안 되면 경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문제는 요 참다가 이 행위 상태, 이 행위라는 게 아까 그 신구의 삼업에서 의업이라는 것도 행위였잖아. 뇌와 함께하는 사유. 그 행위니까 이미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역원들과 함께하는 그 탐진치를 싣고 온다 라고 하면 여기에 참다 라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나친 관심이라고 부르는데 욕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탐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되는 거는, 참다 라가 욕탐은 행위 상태를, 이 행위가 어떤 오염 상태에 있든 또는 어디를 관심을 가지고 지향하든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내려놔 주는 거야. 말하자면 지게에 들쳐업고 가가지고 그냥 떨고 얻는 거야. 그런데 인식도 행위로 연결된다 그랬죠. 인식은 행위로 연결될 때 이제 여기서 특별한 일이 하나 나와. 불교의 대표적인,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라고 봐야 돼. 여기에 참다는 행위를 싣고 가서 내려놓는데,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이때는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행위에 전달한다라는 진짜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 그리고 요 인식을 가공하는 요 자리를 경은 따까라고 불러요. 따까라는 말을 써. 그리고 이 따까가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결과가 뭐냐 하면, 요거 뭐게? 결과. 여기서 생겨나는 거. 따까가 인식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래라는 거야. 정비고문이 가래하고는 다 알죠?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선제, 괴로움의 원인. 사실은 가래 때문에 괴롭고 가래 때문에 윤회하잖아.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면 행복해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하여간 중생이라는 삶의 모든 문제는 가래라고. 근데 그 가래가 원래 가래라고 하는 게 있어. 중생한테는 요렇게 고정된 것으로 가래를 말하지 않는 거야. 부처님은 가래도 있는 거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성질이 뭐야? 무상고 무하잖아. 가래라는 이것도 무상한 거거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 그런데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따까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하는 내적인 과정이 있어. 내적인 영역이 있어. 그래서 이 내적인 영역에서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를 만들면 가래가
것은 어쨌든 오염원이잖아. 괴로움을 만들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 가래 때문에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게 자체적으로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고, 그게 인식으로 참다에 실려서 순환해가지고 인식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인식을 왜곡시키겠지. 그러면 안과 색을 영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할 때 욕탐이 얼마만큼 행위, 탐진치를 싣고 와서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시기, 그죠? 생겨나는 시기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생겨나느냐, 이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순환되는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따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참 불교계에서 잘 발견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그죠? 근본경전연구회가 참 진짜 전통적인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해서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이 따까라고 하는 거가 얼마만큼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 독송집,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한 순환을 마쳤죠. 이 독송집의 첫 번째 경이 범천의 요청경. 이래가지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된 독송집 가운데 제1장,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잖아. 부처님 보리스 밑에서 깨달았잖아요. 그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있다고. 바야흐로 깨달은 세전. 이렇게. 그 중에 맨 앞에 세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범천의 요청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당신 깨달은 그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내.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요 표현 얼마나 중요해요. 부처님 이제 막 깨달아 부처가 된 거요. 그리고는 부처가 된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이 어떤 법일까? 라고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따까 왓자라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 따까의 영역을, 요 아는 부정적두사거든. 근데 이게 그냥 아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따까라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요 얘기거든. 그래서 따까 왓자로 라고 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 이게 뭐라고? 이것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다. 요렇게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경의해 준다고. 따까라고 하는 이 말이요, 부처님 깨달음을 대표하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자, 백어부님,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따까라는 게 하는 일이 뭐야? 따까라는 건 결국 가래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따까라는 이 영역이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가래가 뭐냐 하면 이게 고집성제잖아.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야. 윤회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야? 부처님은 바로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소멸했잖아. 이제 부처님한테는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이 부처님한테는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몸을 내려놓고 돌아가시면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아,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탐욕 윤회에서 벗어난 이래 되잖아. 가래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가래를 소멸한 거라고. 이 가래를 어떻게 소멸했지? 가래가 딱가라는 이 영역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생겨나잖아.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을 알죠. 여기에 이제 번뇌라고 하는 번뇌가 이제 사실 몸통은 상이거든.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식이 수를 2차 인식할 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잖아. 그럴 때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 이래 되는 게 번뇌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중생들한테는 가래가 생겨나는데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어? 극복했어? 뭐야? 나는 이제 딱가 안에서 가래를 만드는 출발 자리인 번뇌를 부쉈어. 아까 표현에 의하면 상의 치유를 완성했어. 최고의 힐링이지. 상의 치유를 완성했어. 그래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완성했어. 내가 성취한 거는 딱가 안에서 가래를 만드는 그 번뇌, 상의 전도 상태를 부수었어. 상의 전도를 치유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라고 애멸의 삶을 선언하는 거야. 이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의미거든. 그러니까 딱가라는 개념을 모르고 사실 깨달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좀 전에 보았지만 무명과 탐진, 그러면 거기서 마음, 심이 생겨나고 심이 가래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소합니까? 하면 여기에 염오, 이탐 묶어서 사마타, 그리고 소멸이라는 과정에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해소하는 요거 윗바사나. 뭐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깨달음의 수행 자리가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이런 딱가라는 개념을 모르고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이 딱가라는 개념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유는 하나야. 후대의 교재들의 의지하는 공부에 의하면 그 후대의 교재를 만든 분들의 범주 안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고 청정도론이고 이 오랜 전통을 구성하는 교재들을 일단 배제하고 경으로 경을 직접 푼다,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게 경으로 직접 가니까 전통에 묶이지 않고 진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딱가가 찾아진 거야. 딱가가 찾아지니까 인식이 가공되어서 행위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 가공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있고 심,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고 그것이 가래가 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시간이 됐는데 내가 한 5분만 조금 더 마무리할게요. 이 주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보려고 하냐 하면 인식과 행위잖아. 좀 전에 인식이 두 단계로 있었죠. 1차 인식, 2차 인식이 돼 있었죠. 요 인식과 행위인데, 아까 우리가 마음, 심의식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했죠? 심과 식이라는 마음은 그 자체적인 그 성질을 말한 거고, 의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생태를 말했잖아요. 이럴 때 보면 이제 인식과 행위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어. 인식도 행위도 모두 자, 인식 1차, 2차, 행위도 1차, 2차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고. 이럴 때 1차 인식은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몸과 함께 인식하는 영역이야. 몸과 함께 인식하니까 뭐가 돼? 의가 되죠. 그래서 자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2차 인식은 뭐죠? 좀 전에 봤지만 요 수를 그러니까 시기,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의뢰하는 거잖아. 요게 딱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요 표현 딱가라는 요 영역은 원래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죽는 거야. 마음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인식과 행위 이 영역은 다 의의 영역이어서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 인식하고 행위하잖아. 그런데 딱가라는 이 영역은 이미 이게 식과 수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는 몸의 참여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2차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인식은 하는데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인식의 결과로 심이 생겨나면 심이 가래가 되는 요 자리에 뭐 이런 이제 그림 나중에 보고 이제 요 자리에서 심은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내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 그러면 가래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 그리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행위를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인식이라는 게 1차 인식은 몸과 함께 인식하는 영역의 고 2차 인식은 without 몸이야.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한다 하니까 그대로 이건 식의 영역인 거죠. 식이 역할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위도 따지자면 1차, 2차 행위가 있는 거야. 근데 1차 행위는 뭐야? 여기서 심이 생겨나가지고 행위가 시작되니까 여기서는 방금 말한 심이 생겨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한다라는 요게 1차적인 행위여서 이거 without 몸에 참여 없이 심이라는 마음이 혼자 행위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게 가래가 만들어져서 나와가지고 행위하잖아. 이 행위 영역은 기본적으로 신구의 3업 1이 되니까 몸과 함께 하는 거죠. 2차적인 행위는 with 몸이야. 요 표현. 인식도 행위도 두 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에 딱가라는 이 아주 핵심되는 영역을 놓고 딱가의 밖에서 행위하고 인식할 때는 밖에서는 1차적인 인식과 2차적인 행위 몸과 함께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딱가라는 요 내면에서는 인식으로는 2차 인식이고 행위로는 1차 행위. 요 자리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탐진치가 생기고 심이 생기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영역의 문제를 완전히 풀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거든. 딱가라는 이 내면의 영역의 문제를 풀려면 그 이전에 딱가 밖에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돼. 산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질견하는
요렇게 그려내면 메커니즘이고 그 문제를 이렇게 겉옷부터 벗어내고 속옷을 갈아입는 이렇게 접근하면 수행지도가 되죠. 오늘 나는 원래 이 얘기를 다 해볼까 했는데 뭐 시작만 하다 만 것 같은데 그래도 배고프님 오늘 그 좀 많은 부분 의심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 요거요. 뭐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 메커니즘 특강 4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오늘 이제 그래도 이 정도 기본되는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뒤에 이어지는 교재들을 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순환이라 그랬잖아. 세 가지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 설명하는 거는 뭐 오히려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메커니즘 4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을 10분이나 오버를 했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글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가스닝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글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